예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두 대학에서 각각 다른 연도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아크탄젠트 2분의 1 더하기 아크탄젠트 3분의 1인데요. 자, 두 가지 종류의 역삼각 함수가 있으니까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로 놓겠습니다. 아크탄젠트 2분의 1 알파, 그리고 아크탄젠트 3분의 1을 베타로 놓겠습니다. 양변에 각각 탄젠트를 합성하죠. 그럼 여기는 탄젠트 알파는 이퀄 2분의 1이 되고, 여기도 탄젠트 베타는 이퀄 3분의 1이 되는데,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값들이 만약에 특수각이라서 만약에 알파 3분의 파이, 베타 6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진다면 그냥 그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하지만 탄젠트가 2분의 1, 탄젠트가 3분의 1이 되는 특수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 센 공식을 사용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자체를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탄젠트를 취해서 탄젠트 더 센 공식을 적용합니다. 탄젠트 더 센 공식으로부터 1 마이너스 탄분의 탄 더하기 탄을 이용합니다. 1 마이너스 탄 2분의 1과 3분의 1 곱하니까 6분의 1, 탄 더하기 탄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과 같이 되죠. 자, 이거 6분의 6에서 6분의 하니까 6분의 5, 분모 6분의 5가 되고요. 분자는 통분하니까 6분의 5와 같이 돼서 약분하니까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의 탄젠트를 취한 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탄젠트 값이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파이 레디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크탄젠트 그래프의 경을 보세요. 아크탄젠트 그래프의 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제 2분의 1 요 정도 있다라 볼게요. 그 다음에 3분의 1 요 정도 있다라 봤을 때 알파, 베타인데 얘네들이 각각 알파, 베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두 값을 더했으니까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0과 파이 사이에서 탄젠트가 1이 나오는 것은 4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4분의 파이, 예제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광운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 두 대학에서 서로 다른 연도에 한 번씩 각각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앞에 있는 이 함수를 알파, 뒤에 있는 이 함수값을 알파, 이 함수값을 베타 놓겠습니다. 즉 아크탄젠트 2분의 1을 알파라 놔요. 그리고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1을 베타로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 탄젠트를 합산합니다. 왜냐하면 탄젠트 아크탄젠트 x가 되는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탄젠트를 취하니까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 탄젠트를 취하니까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같이 됩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 탄젠트를 취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문제는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간단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값 자체를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 탄젠트를 취한 결과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그로 인해서 계산하도록 하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식에다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그리고 플러스 탄젠트 베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이제 요거 계산 1 더하기 6분의 1이죠.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6, 6분의 7이 나옵니다. 이거 통분하면 2, 3, 6분의 3에서 10 빼니까 1이 나오고 약분하니까 7분의 1입니다. 자, 탄젠트를 취한 값이 7분의 1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크탄젠트 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기호로만 표시합니다.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변의 역함수를 취한 것 뿐이에요. 아크탄젠트 7분의 1로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제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아크탄젠트 11, 아크탄젠트 11과 아크탄젠트 9가 있죠. 논리는 비슷해요. 자, 아크탄젠트 11을 우리는 알파라 보고 아크탄젠트 9를 우리는 베타로 놔보겠습니다. 각각의 탄젠트를 합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11, 탄젠트 베타는 9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얘를 알파, 얘를 베타로 놨을 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조금 전에 계산한 건 플러스였는데 이제 마이너스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공식 정확하게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그리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이 식에다 대입을 하도록 하죠. 1 더하기 탄 두 개 곱합니다. 11 곱하기 9니까 99가 됐고요. 탄젠트 알파에서 탄젠트 베타를 빼니까 11에서 9 빼니까 2가 됐습니다.
이거 100분의 2가 돼서 약분하니까 50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꼴이니까 답은 50분의 1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화되는 형태를 다뤄왔다면 앞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했었는데요.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부터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여기 숫자가 아니라 문자 X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함수와 동일한 것을 보기 중에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크사인 X를 알파로 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사인 X를 알파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사인을 합산하니까 사인 알파는 X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 X의 범위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예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도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마이너스에서 0 사이에 있을 때는 삼각함수에 뭐 덧셈 공식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도형 하나만으로도 다 성립이 되는 걸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려고 합니다. 엄밀하게 증명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객관식 문제 보기 중에 찾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X가 음일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X가 양인 경우만 생각해서 판단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X가 양인 경우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예각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생각하고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요 범위 안에서는 이 안에 있는 X에 대해서는 이 알파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 알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도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앞시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인이 X가 나오니까 빗변의 높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루트 1-X죠. 앞으로 이 도형 하나로 즉 오른쪽만 갖고 계산한 꼴이지만 왼쪽은 굳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 순간 이후부터 이런 문제를 계산할 때는 도형만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하도록 하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코사인, 이 아크사인을 여기를 알파로 놨던 거니까 코사인 알파를 물어본 거잖아요. 빗변분의 밑변 루트 1-X죠. 그래서 구하려고 했던 것은 루트 1-X죠.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문제는 많아도 여러분들이 각 문제마다 사실 한 30초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긴 건 한 1분 정도 걸리겠죠. 2분이 안 걸리거든요. 보통 입학시험 문제 한 문항당 2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실제로 입학시험에서 어떤 문제는 2분이 아니라 한 5분 내지 10분 사이에 걸리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을 때 이런 문제는 1분도 안 걸리네 라는 것이 있다면 더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쉽다고 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문제일수록 자꾸 시계 재가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까지도 해야만이 그래야 입학시험 준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 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 내에 못 풀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거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왜 내가 이걸 못 풀었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여러분들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어떨 거라는 걸 뻔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요. 입학시험은. 그래서 항상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매일매일의 힘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하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수면도 취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쉬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도 있다 보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과하기 쉽상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학교 다니니까 바빠서 못하는데요. 나 알바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꾸 하루하루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돌아올 결과는 뻔합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즉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하루에 여러분들 시간만 잘 활용을 한다면 2시간 이상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은 영어를 하고 1시간을 수학을 한다 할지라도 집중해서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1시간씩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든 간에 내서라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세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고 익숙하다 보면 그 과목을 잘하게 됩니다. 안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처음부터 쉬운 과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책 덮지 마시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쉽잖아요. 처음엔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다 쉬워집니다. 안 해서 그렇죠. 아시겠죠? 자꾸 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이어서 13번의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얘를 간단히 한 것은 보기 중에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0과 1 사이일 때 루트도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크사인의 정의역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크사인 루트 x를 아크사인 루트 x를 알파로 놓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역삼각함수 나오면은 그 부분을 그냥 알파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양변에 사인을 합설합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는 루트 x가 되고 이제 알파 여기 있어요. 그럼 빗변면의 높이니까 1, 여기가 루트 x의 같이 됩니다. 피터로 정리 써서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루트 1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코사인 알파죠. 이 그림을 잘 보면 코사인 알파는 빗변면의 밑변 루트 1 마이너스 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4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풀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 대학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매우 유사하게 나옵니다. 아주대학교 시험 문제 0과 1에서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를 아주대학교 시험 문제 똑같이 0과 1에서 이번엔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는 루트 x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예요. 자, 비슷한 논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0일 때 얘는 마이너스 1, x가 1일 때 0.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크사인의 정의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값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크사인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자, 이것을 알파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합산하니까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근데 여기 요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 x가 있었을 때, 요 안에 x가 있을 때 이 식 전체를 알파로 놨을 때 알파는 여기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0 사이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0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4사분면각입니다. 4사분면각에서 코사인 알파는 양수예요. 코사인 알파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알파가 4사분면각이 있습니다. 4사분면의 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이런 문제는 앞서 얘기했듯이 다 도형으로 그냥 계산해버리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4사분면에서 사인은 그냥 도형으로 그냥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도 좋아요. 물론 얘는 이런 도형이 아니라 4사분면에다 직접 그려서 계산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매번 좌표평면상에 4사분면 각을 시계방향으로 놓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4사분면이다 라고 생각하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 알파는 양수다 라는 것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를 놓고요. 사인은 빗변면의 높이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제 여기는 변의 길이로 그냥 계산할 거니까 그냥 루트 1 마이너스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피터로 정리 씁니다. 그냥 바로 루트 1의 제곱,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는 거죠. 1 마이너스 x. 루트 1 마이너스 x를 제곱하니까 그냥 1 마이너스 x예요. 이거 계산하면 1 지워지고 루트 안에 x만 남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1분의 루트 x니까 그래서 그냥 코사인 알파는 루트 x다 라고 바로 쓰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1사분면에서 그려지는 이런 그림은 아니죠. 4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 시간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그 하나하나 다 그려서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변의 길을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앞에다 붙이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도형으로 그냥 얘가 양수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고 그래서 변의 길이로서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 문제를 계산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일이 사분면을 다 따지지 않아도 돼요. 사분면을 따지는 것은 양수다 음수다 그것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코사인 알파는 루트 x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아닙니다. 플러스 루트 x예요. 아시겠죠? 4사분면에서 코사인 양수가 됐으니까 이걸로 잘못 오해를 해서 잘못 답을 쓰지 않도록 하세요. 예제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5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5번, 다음 보기의 등식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사인 그리고 코사인 x예요. x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자, 우리는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것이 코사인 x예요. 자, 이제 x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코사인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얘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아크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얘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아크사인의 정역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아크사인 코사인 x가 이 값과 같을까요? 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식의 양변에다가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면 하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합성을 한 결과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사인을 한번 합성을 해 보겠습니다. 사인을 한번 합성을 하게 되면 좌변은 코사인 x가 되고 성립한다라고 가정해 본 거예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 값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자, 이제 얘를 쭉 계산한 것이 정말 코사인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파이 홀수배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x 2획으로 앉아서 그냥 쓰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니까 1, 3분에서 원리함수 사인 여부는 플러스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이 등호가 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양변에 사인을 합성을 해놓고 나서 비교해 보니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역함수 취해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번에 가번은 성립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번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크탄젠트 x, 아크탄젠트 x분의 1을 더한 것이 2분의 파이가 되는지를 묻고 있죠. 우리는 앞에 거를 알파로 뒤에 거를 베타로 놓겠습니다. 따라서 아크탄젠트 x를 알파로 넣었으니까 양변에 탄젠트를 합산하니까 탄젠트 알파는 이퀄 x가 됩니다. 이제 도형으로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알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피타로 정리 써서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입니다. 이번에는 아크탄젠트 x분의 1을 베타로 놨습니다. 양변에 탄젠트를 합산하니까 탄젠트 베타는 이퀄 x분의 1이죠. 자, 이제 역시 도형으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여기 베타일 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돼요. 피타로 정리 써서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인데요.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와 빗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합동입니다. 여기서 1과 루트 사이가 알파라면 1과 루트 여기가 알파가 돼야 되고요. 여기 x하고 루트가 베타라면 여기도 x하고 루트가 베타가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요. 어느 도형이든 간에 다 같이 직각삼각형의 이 직각을 뺀 나머지 두 각의 크기의 합은 당연히 2분의 파이 레디안이 돼야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레디안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번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답을 보겠습니다. 답원에서 이 값이 이 값과 같은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좌변을 알파로 놓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크사인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를 알파로 놓고 양변에 사인을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사인을 합성하니까 주어진 식은 양변에 사인을 합성했습니다. 그럼 사인 알파는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도형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알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빗변이 루트 높이가 x라는 얘기네요.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피타로 정리 쓰면 여기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얘를 알파로 놨을 때 보다시피 이런 관계가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식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좌변과 우변이 같다면 얘를 알파로 놨으니까 얘도 알파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도형이 나온다면 이 두 식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아크탄젠트 x가 알파일 때 양변에 탄젠트를 취했을 때 그럼 혹시나 우리가 만든 도형이 이걸 만족할까요?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탄젠트 알파는 1분의 x 맞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역함수 취하니까 알파는 이퀄 아크탄젠트 x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원도 참이네요. 이 세 개가 모두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다가 모두 다 옳았습니다. 가나다가 모두 옳았으니까 답은 요 2번입니다. 자, 이제 이 절의 또 다른 예문으로서 예제 16번의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마이너스는 게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오나요? 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기함수면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오죠. 아크사인의 그래프는 분명히 기함수가 맞습니다. 아크사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점 대칭이 되는 기함수가 맞습니다. 아크사인 기함수인데 아크코사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크탄젠트는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크사인은 분명히 기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넣은 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와서 플러스 값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하랬어요. 이건 옳아요. 이건 오케이. 이건 성립합니다. 옳지 않은 것만 찾습니다. 아크탄젠트도 기함수라 얘기를 했었죠. 아크탄젠트의 그래프의 개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크탄젠트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 x를 넣은 값하고 마이너스 x는 값은 부가 반대니까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온 거와 같아야 돼요. 역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답이 될 리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을 먼저 할게요. 넘겨보세요. 아크 코사인 x 더하기 아크 사인 x는 언제나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앞 시간에 자세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명보다는 결과를 기억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1이든 간에 아무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그 모든 x에 대해서 아크 사인 더하기 아크 코사인은 언제나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이거 넘기면은 아크 사인 더하기 아크 코사인 2분의 파이 넘어갔으니까 한쪽이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맞습니다. 얘도 맞는 명제예요. 자,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거는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아크 코사인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해하기 쉬워요. 자, 아크 코사인의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코사인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1,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자, 여기가 파이입니다. 자, 아크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2분의 1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까요? 얘는 2분의 파이라는 요 점이 있죠. 0,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도 시키면 똑같아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당연히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알파로 놓는다면은 요 값이 알파예요. 그리고 아크 코사인 2분의 1을 이 함수값을 베타로 놓는다면은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여기가 베타예요. 여기가. 자, 그러니까 요 값이 베타였다는 얘기네요. 베타. 요 길이가 베타예요. 양수니까 값의 크기 이제 길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뭘 나타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알파로 놓은 거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알파에다 베타를 더하면 파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알파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도 되죠. 예, 어차피 얘를 넘기나 얘를 넘기나 똑같으니까. 따라서 알파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명제를 찾으라 했으니까 예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역삼각함수를 계산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처음 배운다면 역삼각함수가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사실 계산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 이런 함수들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과 정의역과 치역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고 간단한 성질 몇 가지만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역삼각함수의 계산 문제들을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복습하세요. 매일매일의 힘은 무섭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역삼각함수와 관련된 계산 문제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는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